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9살, 8살, 2살의 형제를 키우는 32살의 엄마입니다. 몇 날 며칠을 혼자 끙끙대며 고민하다 정말 제가 예민한 건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에게 고민인 아이는 9살 첫째 아이입니다. 올해 2학년이 되었지요. 작년부터 같은 반이었던 가명인 운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그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시비를 걸어왔지만 저희 아이에게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우울증이 찾아와 치료와 약을 복용하며 저희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데 급급했습니다. 그 친구 말투는 원래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이러쿵저러쿵 선생님이 하신 말씀 따라 지나간 일 다 잊으라 하시는데요. 네, 다 잊는다 쳐도요. 아니, 내 아이한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답니까? 우느라는 아이가 화가 나서 내 아이의 가방을 밟고 내 아이의 외투를 밟았답니다. 거기다 분에 안 풀려 밀치기까지 했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내 아이가 그 아이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아이가 그러네요. 엄마, 운우도 다른 친구가 놀려서 화나서 속상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담담했던 척했던 우리 아이는 결국 집에 와서 뒤늦게 화가 폭발하네요. 이 사실을 안 애들 아빠와 함께 담임선생님을 찾아갔고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남편은 달랑 카톡으로 죄송하다고 문자 온 우는 엄마에게 당신 자식이 밟아놓은 가방과 잠바 기분 나쁘니 똑같은 걸로 사놓아라. 그리고 사과 편지를 보고 나머지는 알아서 조치하겠다 하였습니다. 우는 엄마는 그 문자를 보고 담임선생님에게 그대로 통보하였고 담임선생님은 가운데에서 말을 전하면 와전될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비췄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민수라는 친구가 칠판에다 우느를 놀리는 단어를 적었고 우느는 민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답니다. 평상시에도 그 친구한테는 대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마침 놀이 시간이 끝나가는 참이었고 화가 나 있던 운수의 눈에 제 아이가 보입니다. 참고로 놀이 시간이 끝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자리에 앉아있지 않자 앉아,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를 하였고 제 아이가 본인 지시를 따르지 않자 화가 난다며 가방을 밟고 잠바를 밟고 밀쳤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우 엄마는 본인 아이도 다른 친구에게 맞고 온다며 저에게 따지고 있고 운우도 때리는 친구가 있으니 저처럼 학교 쫓아와달라 했다며 우네요. 그러곤 본인 아이와 우리 아이가 성향이 맞지 않으니 가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 친하게 지내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애아빠가 보낸 문자 역시 본인 아이가 한 행동에 비해서 과한 대처가 아니냐고 합니다. 본인 주위에서도 그랬다고 합니다. 가방을 사달라, 잠바를 사달라 한 건 그만큼 속상하니까 그 마음 표현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 얘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느는 우리 아이에게 놀이 시간에는 야, 저리 가. 피구 시간에는 같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아웃되라고 일부러 밀치기도 하고 말 걸지 않아도 뒤에 와서 너 때문이야 이러며 시비를 걸며 간답니다. 선생님께 저는 예민한 엄마가 되어버렸는데 정말 제가 그런가요? 요즘 아이들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건가요? 제가 너무 아이를 끼고 도는 건가요? 제가 너무 고지식한 건지, 첫 아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저는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우느라는 애가 우리 아이를 더더욱 만만하게 봐서 나중에 끔찍한 상황까지 몰고 갈 것 같은데 제가 유난이고 극성인가요? 선생님께서도 너무 운우와 갈등에 대해서 아이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운우에 대해서 감정을 쏟아부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도 후회로 남지 않을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싶어요. 물론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게 어려운 아이니까 정말 부족한 저에게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 모든 댓글들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들을 보며 생각도 정리되었고 많이 조언도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니 생략된 부분이 많아 추가합니다. 우선 그 일이 있고서 그날 바로 담임선생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학급 회의하는 시간을 통해 제 아이에게 공개 사과를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지요. 다음 날 저와 애들 아빠가 학교로 찾아갔을 때 본인이 이를 사과시키고 해결했는데 저희 아이가 집에 가서 또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셨지요. 사과를 시키셨어도 평상시에도 내 아이가 그 아이에게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건 사실이고 이건 엄연히 학폭이다. 내가 오늘 찾아온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람이며 선생님께서 내 아이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쪽 부모는 애들 아빠가 가방과 잠바를 사놓고 나머지는 추후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에 꽂혀 역으로 더 황당해하며 기분 나빠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그 아이의 행동은 선생님이 안 계시는 활동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통해 제 아이에게 시비조나 밀치기 등을 계속 시전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전화를 통하여 내 아이가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날 역시 학교로 찾아갔던 날인데 선생님께서 제 아이에게 그 아이와의 사이를 자꾸 묻지 말라 하시길래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비정상적인 건가 싶어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매일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 학교 건물 앞에서 기다리는데 가해자 아이는 저만 보면 쌩 달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제가 무서우면 제 아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제 아이도 여느 아이들과 같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또 본인이 놀린 것에 친구가 때리면 미안해 하며 다시 친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제 아이도 다른 친구들에게 장난도 치고 지내며 우리 아이도 당하는 쪽이 아닌 반대 입장이 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건 일방적인 관계인 것 같은데 말이죠. 초1인 작은애 역시 큰아이 반 또 다른 친구에게 며칠 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뺨을 2차례 치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막내 아이가 열이 나는 상황인지라 남편이 오늘 아침 학교에 방문하였습니다. 교감 선생님을 대동하여 교실로 올라가라 하였는데 바로 담임 선생님께로 갔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우느라는 아이가 누군지 확인을 하자 그 가해자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랍니다. 그냥 그 아이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빠가 왔었다는 사실만 알렸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의 뺨을 친 사건은 선생님께서 사건을 좀 더 알아보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셨답니다. 저희도 제 아이 얘기만 들은 건지라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느라는 아이는 계속해서 선생님과의 상담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수집하여 차후 학폭위를 진행할 겁니다. 이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좋겠지만요. 내 아이에게 계속 해를 가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진정 미친년은 나다 하려고요. 왜 하필 자꾸 내 아이들에게만 이런 일이 연달아 터지는 건지. 있어서도 안 될 일들이 왜 이렇게 요즘 당연시하게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며 감싸는 모습들이 제 입장에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혼낼 정도로 친구에게 너무 주고 싶은 것도 많고 본인은 못해도 친구에게 양보하며 답답할 정도로 제 욕심도 못 챙긴 애들이에요. 요즘 들어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인성교육 시킨답시고 양보하고 친절을 베풀게 했던 것들이 후회가 되네요. 2번째 추가. 그 후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일단 그 일이 있고 나서
안일하게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는 행동을 보이는 담임 선생님께 가장 많은 실망을 하였어요. 저 역시 짧은 경험이었지만 유치원에서 7살 아이들을 지도하였고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을 중시했으니까요. 당연히 체벌 금지고 폭력은 안 되지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알려주고 바로 잡아주는 건 어른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되려 저희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애기야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A라는 친구가 저희 아이를 툭 때린대요.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놀리고 때린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울지도 상처받지도 않고 웃으며 놀아요. 친한 사이니까 그렇게 해도 이해관계가 성립된 거라고 봐요. 이런 관계를 선생님께서는 저의 아이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친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한 명은 장난이라고 하는데 한 명은 상처를 받아와요. 근데 상처를 받는 아이는 학교에서 티는 못 내고 와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얘기를 하면 그때마다 저 때문에 힘들다고 모션을 취하는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글을 쓰고 난 뒤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여 일단 보내지 않았어요. 집에서 최대한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약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선생님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정도 되었을 무렵 선생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부모님들끼리 직접 해결하게 해서 죄송하다며 본인을 끼고 삼자대면을 하자더라고요. 말이 안 통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 자식 마음 전해보고자 그 자리에 나섰어요. 그리고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수업 시간 중에 제 아이가 장순풍뎅이를 그렸대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그게 뭐냐 하고 물어봐서 장수풍뎅이라고 답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게 무슨 장수풍뎅이냐 하며 눈썹을 삐죽거리면서 눈을 흰자가 보이게 비아냥거리더래요. 그래서 제 아이가 뭐 어쩔 이랬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 엄마가 대뜸 저를 보며 소리 지르면서 그러대요. 제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세요. 그쪽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내 아이는 괴롭힌 거 없다. 가방 사건은 죄송하다. 하지만 장수풍뎅이 그림 사건은 사과 못하겠다. 라고 하기에 선생님이 글쓴이 엄마가 예민하신 것 같다. 글쓴이 엄마의 아이보다 저쪽 아이가 장수풍뎅이 생김새나 종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다. 그쪽 엄마 아이는 집에서 현재 장수풍뎅이를 키우고 있는 중이고 굉장히 곤충 박사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그린 그림이 얼만큼 장수풍뎅이를 닮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냐, 그걸 트집 잡아서 놀리는 게 문제 아니냐. 그리고 듣다 보니 유치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역시 장수풍뎅이 키워서 알까지 낳고 다시 또 성춘까지 키워서 애들한테 관찰 경험 시켜줬다. 그 나이 때 남자애들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한 번쯤 키워보는 일 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선생님은 이 자리 왜 마련하셨냐. 지금 나를 보자마자 이건 사과하겠고 저건 사과 못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싸우자고 덤비는 거지 풀자는 거냐. 라고 했더니 그 아이 엄마는 오히려 글쓴이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놀리는 표정을 지었다고 하더라. 나는 우리 아이 지금까지 잘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글쓴이네 때문에 힘들다. 애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왜 우리 애한테만 그러냐 라고 했고 선생님은 상대방 아이 엄마에게 글쓴이 아이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정신과에서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우리 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약을 먹는 게 아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쪽 아이랑 부딪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반의 모든 아이들이랑 한 번씩 다 부딪혔을 것이다. 근데 그쪽 아이랑만 그것도 그쪽 아이가 일방적으로 괴롭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그 아이 엄마가
우리 애가 자꾸 괴롭힌다고 해서 글쓴이 애랑 떨어지라고 했다. 근데 글쓴이 애가 놀자고 했다더라.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수업 시간 주제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한 적 있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본인이 사이 안 좋은 애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가서 놀자고 했다더라.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된다고 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어머님,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죠. 한 반에 애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사이좋게 지내야죠. 라길래 제가 왜요? 굳이 노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인데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너는 너 자체만으로도 따뜻함이 넘치고 마음이 예쁘니까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친구들, 또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놀면서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라고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건 폭력이죠. 라고 했더니 그 아이 엄마는 기가 찬다는 듯이 이러더군요. 이어서 제가 얘기하길 그리고 우리 애들 아빠가 그쪽 애가 밟아놓은 잠바랑 가방 사놓으랬다고 오히려 피해자인 것 마냥 행동하는데 나 오해받기 싫어서 내가 잠바 사주고 가방 사줬으니 그만 좀 해라. 그 얘기는 그 후로 거론한 적도 없는데 누가 보면 우리가 이때다 싶어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요 근래에 우리 작은아이도 큰애 친구한테 쳐다봤다고 뺨 맞고 왔다. 근데 그 아이 부모가 죄송하다며 바로 연락 와서는 연신 죄송하다고 하며 아이까지 죄송하다며 앞으로 잘 데리고 놀게요 하는데 내가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하겠냐. 부모가 그렇게 사과를 하니 내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고 아이가 그렇게 사과를 하니 내가 더 달래주고 싶더라. 그리고 정말 그 후로 괴롭히지도 않고 약속 다 지키고 있다. 근데 그쪽은 아니지 않냐. 아이가 미운 것보다 부모한테 화가 난다. 차라리 내가 사과하고 싶은 입장이다. 사과할 게 있어서 좋겠다. 난 사과할 게 없다. 자식이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친구 망신을 줬는데 사과라고 카톡으로 틱이라고 했더니 그 아이 엄마가 글쓴이 번호를 몰라서 그랬다. 그리고 나는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한 거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싸우기 이전에 카카오톡으로 전화하기 기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 있는 유치원생도 카카오톡 전화하기 기능은 다 알 거다. 그리고 우리 애 예민하다 하는데 그쪽 아이한테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다른 아이들이 놀려도 우리 아이는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장난치고 넘길 수 있다. 근데 그쪽 아이만 안 되는 거다. 왜냐?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안겨줬는데 또 그럴 거란 불안감이 안 들겠냐. 다른 애들 다 된다. 우리 애한테 트라우마를 안겨준 그쪽 아이만 우리 애한테 다가오는 게 안 된다. 내가 반을 바꿔달라고 했냐? 전학을 보내달랬냐? 우리 애가 싫다는데 다가오지 말라는 거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엄마들 간의 감정이 풀리지 않으시니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갈 듯합니다. 돌봄을 하지 않아 하원 시간이 겹치니 글쓴이 어머님은 후문 쪽으로 주차를 하셔서 후문 쪽에서 기다리시고 그쪽 어머님은 정문 쪽으로 걸어오시니 정문 쪽에서 오시는 게 좋겠네요. 라고 하네요.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기억이 흐릿하네요. 근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 대답하지도 않았고 원래 순둥순둥한 인상에다 웃상에다 또 목소리까지 애 목소리 같은데 그날은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내질렀어요. 저도 내 새끼 말만 듣고 온 거지만 그쪽도 그쪽의 말만 듣고 온 거니깐요. 그리고 더 화가 난 건 2대1 같은 상황에 제가 몰이당하는 기분에 더 지고 싶지 않아서 더 비아냥거리고 쏘아붙였어요. 저까지 만만하게 보였다간 계속 우리 애가 괴롭힘당할 것 같아서요. 그 외에도 자기 새끼도 괴롭힘당한다. 하지만 본인은 학교에 전화한 적 없다. 네 새끼 약 먹는데 그럼 내 새끼 앞으로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난 모르겠다. 내 새끼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 라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네 새끼 때문에 우리 애 센터 데리고 다닌다 등등 얘기하고 선생님께서는
엄마들끼리 잘 지내보실 생각 없냐? 글쓴이 아이는 학교에서 정말 잘 지내는데 생각만큼 약한 아이가 아닌데 엄마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애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저 혼자만 난리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아닌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묘한 느낌이더라고요. 왠지 강하게 어필하시며 이 자리에 아빠들 없이 만나자고 한 것부터가 작당을 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꽤나 글이 길어졌는데 그 여자는 저보다 10살은 많아요. 아마도 만만해 보였던 제가 글이 나오니 당황스럽고 재수없고 열받고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주치면 똥 밟은 표정으로 휙휙 피하더니 지금은 아예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더러워서 부딪히기 싫어서 본인 자식한테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지 놀지 말라고 했는지 지금은 제 아이한테 관심을 끈 것 같아요. 개버릇 남 못 준다고 한 번씩 시비 걸어 올 때도 있는데 꿋꿋하게 바로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내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께도 저희 아이의 약 복용을 함부로 알리신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과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못된 걸 또 알려주고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게 어른의 역할인데 단호하지 못한 담임 선생님의 모습에 신뢰감이 떨어진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상담 선생님께서도 많이 놀라셨던 것 같고 잘 전달해 주실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나 전문가 겸 동료 교사에게 전해 듣는 것은 다를 테니까요. 예민하다고도 할 수 있고 한편으론 과하게 쳐다보는 시선도 있겠죠. 근데 이번 일 겪으면서 느꼈어요. 내 아이가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는 규칙이 허술하다면 예민해도 과민해 보여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저부터 아이에게 소리내는 법을 보여주려고요. 난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추가. 글을 쓰고 저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들다 보니 끄적거리게 되네요. 제가 혐오하던 맘충이란 단어를 제가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보고 의심하게 되고 정말 제가 유난인 건지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마음이 약한 아이를 보면서 기질적으로 저렇게 낳아놓은 내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세상에 맞서 싸워가야 하는 애한테 핸디캡을 만들어주어서 눈만 마주쳐도 죄스럽고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때마다 등 돌려 눈병 걸려서 그렇다며 하품해서 그렇다며 둘러댔어요. 또한 사정을 아는 몇 안 되는 엄마들은 제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며 아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두라며 저를 질책하는데 이해시키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내 아이가 상황을 모면할 힘이 없는 게 죄는 아닌데 그 또한 학교가 의지가 될 수 있다면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지쳐있는 내 아이 마음 괜찮다 다독여주는 것도 너무 마음 아팠고 실은 저도 저 또한 학교 응대에 왜인지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생활하는 건 우리 아이인데도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예전부터 터져왔지만 공식화는 이번 일로 그쪽 엄마한테 각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네 아이가 맞고 다닐까 걱정이라는데 오히려 저는 그쪽 아이가 혼자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나쁜 걸까요? 아이들 하원 시간마다 날이 더워지면서 햇빛을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 친구들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중 어느 날 1학년인 한 아이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아이를 비비라고 할게요. 비비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다정스레 어디가 어떻게 얼만큼 아픈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걱정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연히 2학년인 제 아이를 괴롭히던 그 아이가 목격하였고요. 제 아이를 괴롭히는 그 아이는 제가 학교 건물 앞에 서 있으면 잠시 멈췄다가 심호흡을 하고 힘차게 정문 밖에까지 뛰어가는 애예요.
이제 저를 좀 기피하고 피하고 싶으면서도 친구나 엄마나 선생님이 있으면 두 눈 똑바로 마주치면서 제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제가 걱정했었다던 비비 엄마한테 찝찝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비비와 그 아이가 같은 학원을 다니지만 같이 어울려 노는 무리도 아니고 학년도 다르고 얘기조차 나눈 적 없다는데 갑자기 학원에 입실하려고 신발을 벗는 비비의 목을 두 손으로 졸랐었다네요. 바로 비비의 엄마가 너 뭐 하는 거냐며 제지하자 비비의 엄마인 줄 몰랐는지 화들짝 놀라며 신발을 벗곤 학원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대요. 또 다른 일화로는 운동장에서 저희 아이의 새로 알게 된 친구가 있어서 제가 네가 땡땡이구나. 땡땡이 진짜 잘생겼다. 글쓴이 아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줘 하였어요. 이 얘기를 들은 후 밉상 그 아이, 우리 아이를 괴롭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앵무새가 됐나. 차라리 앵무새면 낫죠. 땡땡이라는 아이를 향해 네가 땡땡이구나. 너 정말 잘생겼다. 근데 너 왜 잘생겼다고 칭찬 들으니까 갑자기 착한 척해? 너 잘생겼다. 너 잘생겼다. 너 잘생겼다. 이 말을 제 두 눈 똑바로 마주치면서 하는데 어쩌지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정작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땡땡이라는 아이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라고 나서겠어요. 대신 사람을 눈빛으로 사람을 해할 수 있다면 해할 수 있는 눈빛으로 아주 살벌하게 쳐다보았지요. 곧 두 눈 내리깔고 교문 밖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요새 아이들은 다 저 밉상아이 같은가요? 아니, 자신의 이익, 기쁨, 욕심을 위해선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 상처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나 봐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 같은 애만 있으면 세상에 법이 필요 없다며. 현재 재학 중인 4, 5, 6학년 대화하는 거 들으면 제가 까무라치겠다며 요즘 애들 다 이렇대요. 저는 우리 애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학급 회의 통해 하지 말라고 정한 규칙은 하지 않고 선생님께 예쁨 받고 싶어 노력하는 그런 아이일 뿐이에요. 전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게 제가 시골 살아서 요즘 트렌드를 모르는가 싶기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럼 제 아이 유치원 다닐 무렵 저 역시 유치원 다니며 또래 아이들을 지도하며 인성교육했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고충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면 너무나 송구스럽고 한 분 한 분 다 찾아뵈서 죄송하다 인사드리고 싶은 심정이니깐요. 네 번째 추가, 초등학교 2학년인 저희 아이가 학기 초에 같은 반 동급생으로부터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제 아이의 가방을 차고 잠바를 밟고 밀쳐섰다는 글을 쓴 적이 있지요. 계속해서 담임에게는 학폭을 주장하며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며 잘 보살펴달라 했지만 그때마다 담임은 저를 예민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한다며 그럴 일 절대 없다며 오히려 저 때문에 힘들다는 식으로 대했지요. 제 아이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그 당시에 그 가의 엄마와 멱살이라도 잡고 머리채를 잡아서 아예 원수지간을 만들 걸 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현재 저희는 학폭위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방학식 전날 하원하던 제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엄마 학폭 당한 것 같아 하더군요. 방학식 2일 전부터 담임선생님은 교감 연수를 받으러 가셔서 교육청에서 대체 선생님이 와 계셨습니다. 방학식 전날 점심을 먹고 난 후 교실에서 그 가해 아이는 제 아이 책상에 낙서를 했답니다. 제 아이도 화가 나서 똑같이 가해자 아이 책상에 낙서를 했고요. 그랬더니 가해자 아이가 교실 뒤편 바닥에 제 아이 이름을 적어가며 낙서를 했답니다. 물론 제 아이는 하지 말라고 했고요. 제 아이 이름을 적어놓고 낙서를 하며 이 낙서한 사람은 제 아이라며 범인으로 몰았답니다. 제 아이는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그 가해자 아이가 이건 멍청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라며 제 아이가 하지 말라고 하니 목을 졸랐습니다.
제 아이도 똑같이 대응을 하며 연목을 잡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가해자아이는 주먹을 쥐고 한 바퀴를 돌며 제 아이의 턱주가리를 치고 입을 쳤지요. 그 상황에서 제 아이도 그 아이의 얼굴을 치려고 했으나 등짝을 쳤고요. 그 가해자 아이와 함께 제 아이의 이름을 적으며 낙서하던 다른 친구도 제 아이를 필통으로 팔뚝을 내리치며 제 아이에게 나는 네가 생일날 뭐 먹었는지 안다. 미역국에 인성쓰레기 말아먹었지? 했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합세해서 제 아이가 그 가해 아이의 등짝을 쳤으니 학폭한 거라며 제 아이를 몰아붙였답니다. 여기까지가 제 아이에게 들은 내용이고 다음날 학교 교장실로 바로 쫓아갔습니다. 연수 중이신 담임 선생님께도 이야기는 흘러들어갔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폭위와 별개로 그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어찌된 일인지 진상조사를 다시 하셨고요. 그 아이들이 행했던 일들을 직접 적게 하여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폭위를 열며 가방 사건과 관련된 가해 아이 엄마와의 카톡 내용과 선생님이 보내주신 아이들이 직접 자필로 쓴 사건 경위서, 우리 아이가 말한 부분과 비슷한 내용, 아이가 그 아이로 인해 힘들 때마다 연락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교육지원청에 냈습니다. 또한 아이가 다니고 있는 정신의학과에서 괴롭힘으로 인하여 심리치료를 요하는 내용과 가해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행한 신체 폭력에 대해서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 바람은 그 가해 아이가 자신을 신경 쓰지 말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전학은 절대 싫답니다. 그 아이를 뺀 나머지 친구들과는 밝게 학교 생활에 열심히 다하는 아이입니다. 자신의 아이는 원래 말투도 그렇고 여기저기 참견하기 좋아한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 아이 부모에게 학폭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아이도 같이 쳤지만 저는 제 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애도 필사적이었을 테니까요. 우리 아이 옆에 있던 친구가 선생님께 일러준다니 제 아이가 그랬다네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친구와 마찰을 일으키면 미움받을까 이런 마음과 한 번쯤은 강경하게 반응해줘야 얘가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이런 마음이었답니다. 그래놓고 친구들이라 생각했던 다른 아이들까지 가해 아이와 합세해서 비난하였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을까,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 아이 앞에서 울지는 못하고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담임 선생님이 그동안 쉬쉬하며 조용히 넘기려 하셨던 태도 또한 문제 삼고 싶습니다. 또한 제 아이가 정신의학과에서 초조함, 과민성, 대인관계에서 겪는 불안감에 대해서 약을 먹는 것을 가해 아이 부모에게 알린 사실과 집단으로 우리 아이를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담임 선생님께 얘기를 하며 제발 좀 잘 지켜봐 달라며 그 아이와 떨어뜨려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반 아이들 얼마나 되냐며 저를 나무라고 그런 일 없을 거라며 단정지으셨죠. 담임 선생님 또한 학폭위에서 고발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게 우리 아이한테 가장 도움이 될지 고민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조언 부탁드릴게요. 어리숙하고 못난 엄마지만 아이를 위해서 강해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말주변이 없어 글이 혼란스러워도 양해 부탁드리고 현실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히 보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만남과 있었던 일들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 30대 여자고 지금 남자친구가 세 번째 연애예요. 처음 만난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 오랜 연애 후 남자친구의 술버릇 문제로 인해 헤어졌고 두 번째 만난 남친은 4년간 만났으나 그 남자 문제로 인해 제가 모았던 돈과 대출을 해서까지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뭐가 씌었던 건지 그래도 너무 좋았던 나머지 같이 갚아나가자 하는 마음에 열심히 함께 일하려 했지만 남자친구는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수.
이자와 원금은 고스란히 제가 갚았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폰 명의도 제 명의였는데 폰게임으로 소액 결제, 구글 플레이 결제를 해서 통신비가 100만 원 이상 나오는 문제는 허다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사랑했던 건 아니고 제 앞에 있던 빚 때문에 두려워 그 남자를 못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아는 친구 1은 미쳤냐며 당장 공증 받으라고 해서 공증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친구 2와 바람이 나고 헤어짐을 통보받았습니다. 정말 아찔했고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이 다 아셔서 제 앞에 빚을 갚아주셨고 저희 부모님은 그쪽 부모님께 돈을 받으려 했으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갚아야 할 돈의 5분의 1만큼 주시고 못 준다 배째라였어요. 사실 공증이 있어서 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제 앞길을 혹여 막을까 걱정되셔서 그냥 묻자 하고 지내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 빚을 부모님께 차마 다 말하지 못한 저는 이자와 원금을 달달이 내며 지내다가 우연히 통대원이라는 걸 알게 돼서 2번의 사기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앞의 빚은 현재 1억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꿈에도 모를 일이고요. 현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의 연애와 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현재는 2년 3개월 만난 동갑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거리는 안 막히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막히면 2시간 이상도 걸리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위에 말씀드린 저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2번째 남자와 헤어지고 힘들었을 때 현 남자친구가 많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자는 차를 타고 다니며 격주로 출근을 해서 출근을 하는 주에는 제가 당일치기로 시외버스를 타고 보러 가고 출근을 안 하는 주에는 남자친구가 와서 자고 가고는 했어요. 둘 다 술을 좋아해서 보통 제가 가던 남친이 오던 술 데이트를 즐겨하는 편이에요. 남자친구는 항상 결혼을 이야기했었고 모아둔 돈도 꽤 있다고 했으며 절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게 느껴져. 저도 결혼을 전제하에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양가 부모님 다 배웠고 곧 상견례 날짜 잡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난 4월쯤 남자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휴대폰으로 홀짝 이런 걸 하는데 다시는 안 하기로 했지만 6월에 또 손을 대고 7월에 한 번 더 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이미 아는 사실이고 수년간 이어져 온 일이며 부모님께서 계속 갚아주신 것 같아요. 현재는 개인 회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주변에 도박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봐서 유튜브나 네이버, 판 등등 찾아볼 수 있는 건 다 찾아본 것 같아요. 하는 말은 다 똑같죠. 도박하는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끊을 수가 없다, 중독이다 등등. 하지만 이번에 정말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신분증은 제가 가지고 있고 월급 통장 외에 카카오뱅크, K뱅크 모두 해지를 시킨 상황이며 토스의 카드 내역을 볼 수 있으니 카드 만든 내역이나 월급 통장 내역을 수시로 보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도 제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자꾸 도박을 한 이유도 본인은 너무나 괴로운데 저와 결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도박을 하려고 빌렸던 사채, 지인 돈을 이미 빌린 상황이라 월급으로는 택도 없으니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갚아야 할 돈을 다 없애면 정신 차리지 않겠냐 하고 한 번 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현재 남자친구 앞에 빚이 회상 포함해서 4천 정도 돼요. 남자친구와 함께 남친의 부모님을 뵙고 같이 울면서 제가 잘해보겠다. 제가 정말 안 할 수 있게 옆에서 잘 잡아보겠다 말씀드렸고 어머님 아버님은 제 걱정을 하시며 괜찮겠냐 잘 생각해봐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겠냐 하셨으나 결혼 전까지 먼저 같이 살면서 옆에서 잘 잡아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희 부모님을 만나 코로나 때문에 내년 결혼도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으니 먼저 같이 살겠다 말씀드렸고 저희 부모님은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그럼 결혼식 날짜를 확실히 잡고 해라 하시며 상견례 빨리 하자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한 번만 더 믿어봐달라고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없애라고 하면서
저보고 잡아달라고 합니다. 제가 안 하게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제 앞에 빚도 1억에 남자친구 빚은 4천, 총 합 1억 4천인데 이걸 갚아나가려 해도 둘이 월급 500 벌어서 빠듯하게 갚아야 합니다. 근데 결혼 후에 또 도박을 하게 되면 너무나 낙담이 클 것 같고 믿고 싶은데 한편으로 걱정되고 제 앞날도 걱정되는데 이 수많은 빚을 언제 갚나 싶고 미치겠어요. 남친 쪽 부모님께서는 7천만 원 정도 결혼에 보태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혼수돈 예물 예단 다 해가야 나중에 안 꿀린다며 뭐 그러고 계시고요. 당장 곧 상견례 잡힐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 남자 내가 변하게 할 수 있겠다. 내가 믿고 잘 잡아줘야지 하다가도 사람인지라 의심을 하게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